이번 순서는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촬영했던 이제 작품들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먼저 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계신 크리에이터 박재용 씨께서 대담자로 저한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한 17개국, 현재까지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17개국인데요. 17개국에 걸쳐서 만든 기념비와 건축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와 건축물이 왜 아프리카에 생겨나게 됐고,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자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제가 12월 달에 아프리카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리서치를 해서 2011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케브랑리 미술관이라는 민속박물관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미술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50여만 점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관인데, 거기서 비유럽권 그리고 뭐 미국을 제외한 그런 아티스트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프로젝트가 선정이 돼서 2011년에 그 국립미술관의 도움으로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었고, 또 7월 달에 갔었고, 갈 때마다 이제 촬영팀을 꾸려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제가 상영을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미술관에서 틀고 있는 거라서요, 조금 실험적인 편집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화면을 3개의 분할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제가 앞으로 좀 앉아서 보시기를 좀 권할게요. 자막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작품들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미디어 비엔날레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비엔날레에서 11월 20일까지 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60인치 이제 테레비 세대하고 제가 또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사진작품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작품,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만수대 창작사의 아카이브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더욱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영화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책임이 남과 수령의 둘이 10만 되고 자력강생 강건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 부닥쳐도 우리 사회주의를 옹호고소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갈 수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Korea people is a people, it's intelligent people. Korea people is vigilant, and the Korea people is very fast, and they tell you truth. 그 왼쪽에 나온 게 이제 평양의 대성산 혁명 열사령인데요. 그거의 레플리카라고 Since 불리는 people they help us on the struggle, but still they are following us. It means this is our people, this is our brother, this is our sister, and they need really to help us. That's why we are never to forget you people. 나미비아의 영웅론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이제 대성산 혁명 열사령의 레플리카라 불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게 이제 샘 누조마라는 그 나미비아 전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만난 그 장면, 그 아카이브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70년대 북한의 기록 영화입니다. 사랑의 품에 인류를 안으시고 영신배들로 귀중한 선물도 보내주신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어 수단의 청소년들도 궁전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런 국경 없는 사랑으로 수단의 미래도 꽃피워주시니 대통령은 참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올검은 주한나의 수도에도 훌륭한 건물을 또 마련해 주셨으니 준공식의 이날 대통령은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은 주한나 인민들과 제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없는 체육관을 세워주시고 훈련을 줄 일꾼들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의 다심한 은정 앞에 마다가스카르로인들도 무리수저 인사드렸고 이 은혜 언제나 잊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Were given a mission to go to Korea, is DPRK. I went into military training. That's the basic guerrilla warfare training. We started on individual, more like karate training for individual protection and things to that effect. Unfortunately, I never had any personal interaction thereafter. North Koreans. But my feeling, my memories of North Korea is it was a real eye-opener and a real tough. 저분이 이제 짐바브웨 전직 장군인데요. 북한에 직접 가서 평양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이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전통적인 기념비인데 지금 보시는 그 황금세계투 이제 컷이 북한이 만든 새로운 기념비죠. 영웅론이라는 건데 전통적인 기념비를 북한이 만든 기념비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짐바브웨에서요. The Heroes Cycle was supposed to be done, and we're part of the technical team with the Korean guys who then implemented the Heroes Cycle. Our main concern was we needed representable. The Heroes Cycle is meant for national heroes, but we also needed to have a monument for what we then termed the unknown soldier. We were aware of the controversy when it was built because there was a lot of outcry from local artists and local sculptors particularly, thinking that that would have been an opportunity for them to show their prowess. 지금 보시는 분이 국립미술관장님입니다. 짐바브웨에 있는. Même le peuple ordinaire critique certains monuments de Coréens. Je prendrai l'exemple de Lumumba, à l'entrée pratiquement de Kinshasa. On voit que on a présenté Lumumba avec un embonpoint, avec un ventre. Or, Lumumba n'avait pas un grand ventre. Donc l'image de la statue de Lumumba ne présente pas Lumumba tel qu'il était.
However, the sculpture was created by North Korean artists, and it's withstood the tests of time considerably. It's very heroic. I think that obviously there's a strong tradition of creating these type of heroic social realism works, and in that sense it's very appropriate. Et on l'a grossi en quelque sorte sur le monument, alors que dans la vie il n'était pas gros. Bon, il y a aussi des critiques même sur la statue du président Kasavubu. Donc je dirais, sans être expert, et même le peuple ordinaire critique la façon dont ces statues sont présentées. Et il y a même le peuple. It certainly is a majestic piece of work, and I've been there many times, and I found that it to be certainly powerful, and it serves a purpose of bringing people together, and it's a good focal point within the sort of architectural layout of the space. I think it's good. 그 콩고에 있는 국립관장님 하신 말씀은 이제 루문바라는 초대 총리의 동상이 이제 실제보다 뚱뚱하게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조차 욕을 하고 까사부부의 동상도 보수가 들어갈 만큼 그 형상의 모습이 아시아인 같이 생겼다, 뭐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2010년에 준공된 세네갈의 아프리칸 르네상스입니다. Only North Koreans know how to do it. They're the best. No question about it. The phase of the design is very simple. You first had the original idea and the will of doing it, which came from the former president. I was his special advisor and I was his architect. So he called me and said, Pierre, in a book that I wrote 30 years back, I was imagining coming out of the mountain, a couple of one African, his wife and his child, coming out of the mountain and pointing, so can you make a design for me? So I did the design, and then I called my Korean friends. We made a lot of sketches, and we decided that this was the good work. We studied together the structure, of course, how to build it here in Senegal, how to bring the bronze sheets, mold them, etc. It took about a year and a half, but it was very good. We'll show you the pictures, of course, of the process, piece by piece. Pieces were about 2 meters, square meters, piece by piece by piece. And as you know, the monument took us about 200 tons of bronze. 200 tons of bronze. Just the man is about 100 tons, the lady is about 75 tons, and the kid is 25 tons. loolu moom ba l'islam di wax moom waxutoon ci wàllu économie bi doon ci yàqu doonte ku ne xam na ne 그 무슬림이 milliards 이제 전체 나라의 90% 이상인 나라가 세네갈인데요. 그 세네갈에서 여자가 이제 거의 가슴을 드러낸 저 아프리카 르네상스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원칙적으로 이제 그만 그 무슬림에서 저런 큰 모니먼트가 무슬림 국가에서 세워진다는 게 많은 사람의 반대를 이제 반감을 샀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이렇게 종교 방송에서 출연하시는 종교 지도자 이맘 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르네상스를 지을 돈이면은 지금 보시는 지역이 이제 수해 지역이에요. 저 수해 지역을 복구하고도 남을 돈이다. 그런데 이제 와드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르네상스 기념비를 지어서 수해 지역 사람들도 피해를 아직도 복구 못했고 또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저게 들어간 돈이 이제 1,200만 달러고요.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미비아의 독립기념관 건물인데요. 저기 완공이 안 됐어요. 안에 소장품이 없어서 건물을 짓고서 오픈을 못했어요. 보시면 이제 주위 경관하고 이제 대조가 분명하죠. 낮은 건물들이 주로 있는데 낮고 넓은 건물들이. When we meet the Korean people, there was very heavy duty the moment they were starting to build this building, because it was great without even many things here. Those Korean people, they are very heavy in the higher skill for building. So it means that they know everything about the building. We never see the building like this in Namibia. So now we are seeing only the Korean come and help us build this building. It's the moment we see this. 지금 보시는 그 자료들이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저기 독립기념관에 가서 주워온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출근 기록부하고 건물 도면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하고 또 벽에 이제 뭐 신호, 망치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잔뜩 적어놨더라고요. 그 북한. Yes, they're still here. Yeah. They're still here. Doing what exactly, I don't know. They probably have some sort of a contract. Yeah. The North Korean Independence Memorial is not complete yet. I mean, they've done all the finishing, but it's still fenced off. It's now 2 years late. And there's still things that needs to be done there. So there's still a team involved there. And then, yeah, I don't know. I mean, they also built the Heroes Acre, which is, on the way south, hard to miss. Again, one of these monuments that nobody goes to. Massive thing that we just sort of heard, oh, it's North Koreans building it. We thought it was the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No, it's not Chinese, these are North Koreans. Really shoddy workmanship. I mean, the thing is less than 10 years old. It's having to undergo a major upgrade again because tiles are breaking off and things are just falling apart. Cheap materials. Why use North Korea to build these monuments? Because, they're not particularly pretty. They're very expensive and the workmanship is below par. So what is this? What is this?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이제 70년대 제작된 북한의 기록 영화입니다. 물권 정도 받은 적 있는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은 자기들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이끌어 주시어 이뤘겠다고 말했고, 이내 스쿠투레 대통령도 김일성 동지는 3세계 인민들의 수령이시였다고 했습니다. It's not the National Army. Let's make it plain here. It is the 5th Brigade. And the 5th Brigade says itself, it is not a government organ, it is a party organ. But this killing thing, I couldn't possibly keep quiet. Couldn't possibly. So I stand by that. 저분이 조슈아 은코무라고 짐바브웨 대통령이었던 분이에요. statue, I was devastated. I didn't imagine that 그분의 아들입니다. our own people, our own government could once more engage the North Koreans to do something like that. If they really wanted to honor my father that way, I think a Zimbabwean could have done that. There's a lot of artists here in Zimbabwe that could have easily done that for us. If we can't do it, there are friends in neighboring countries who can do that for us. Of all the people, North Koreans, I don't think they qualified at all to construct a statue for us. I think that's an insult more than anything. 구크라운디라는 이제 학살극이 무가베에 의해서 자행됐는데요. 그 은데벨레 지역 사람들 8만여 명 정도를, 2만여 명 정도를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텍스트에 나오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따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훈련 교관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한 반감이 상당하죠. The biggest problem we actually have is not only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s because they trained the Kukuraundi army and they were really part and parcel of the government, then to actually deal with this issue and bring all these atrocities. I think my main worry is for as long as our current government, which is led by our current president Robert Mugabe, has not faced this and dealt with it and actually sat down with the people of Matabeleland to actually work this thing out, I think we will never ever have any good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s, because if I can give you a classical example, there is a statue, the Joshua Nkomo one, and Joshua Nkomo is the one who was the leader of the ZAPU political party, which fought hand in hand with the party that actually fought against colonialism. So soon after independence, the main thing that Joshua Nkomo's people were attacked, which were predominantly the Ndebele people. So everything, the history came away from there. Can you imagine? And the very same people make that particular sculpture. 지금 보시는 저게 그 은코모의 동상을 북한이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걸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그 좌대만 남아 있는 그 도시 풍경입니다. 북한이 독재자들을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짐바브웨에도 짐바브웨에서는 오여단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폭풍여단이라고 하는데, 짐바브웨가 역사적으로 잔우, 자푸라고 하는 하나는 뭐 인민해방조선, 민족해방조선 두 파가 갈라져서 싸웠거든요. 무가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첫 번째 한 일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한테 친위대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친위대가 반대파를 쓸어버린 거거든요, 무력으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구쿠라훈디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파견한 군사 고문단, 교관들인데 그렇게 고문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이 훈련 이제 시작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남북한 간의 외교전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은 친북 성향의 국가들을 지키려고 하고 남한하고만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케니아 같은 나라를 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한국은 북한과만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만 인정한 나라들을 뚫고 들어와서 한국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전이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맹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북한이 정말 그 시기에 엄청난 양의 돈을 투하해서 아프리카 외교를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유엔을 북한식 통일을 하는데 유리한 그것으로 이용을 하는데 유엔을 썼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아프리카 외교입니다. 이제 김일성이 뭐라고 지시를 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나라에서 인구 8만 명짜리 세이셸도 유엔에서 한 표고, 2억 명이 넘는 미국도 유엔에서 한 표다. 남조선에 지금 미군이 유엔군이 모자를 쓰고 들어와 앉아 있으니 유엔에서 표대결을 해서 미군을 쫓아내자. 그리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아프리카 나라들을 북한 편으로 끌어들여서 유엔에서 다시 한번 표대결을 해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 모자를 벗겨내고, 그 유엔군 모자를 벗겨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명분을 뺏기 위해서 북한이 정말 아이들한테 사탕을 못 먹이면서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돌아온 마벨 대통령은 인민들로부터 햇빛을 안고 온 대통령으로 사랑을 받으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존지지도 방법을 따라 제3의 건설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서아프리카에 토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토고 대통령이 에아데마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떨어져서 다리가 다친 사람인데 북한에 왔어요. 회담을 하는데 김일성이가 당신 무릎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무릎이 어떠냐? 인삼 사우나도 해보고 한방 치료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토고 예하대만 대통령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수령님의 장군님의 조국 통일기업을 정말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켜내겠다고. 좋다 그러면 내가 당신네 나라에 사우나를 대통령 궁 안에 사우나를 건설해 주겠다. 북한식 사우나를. 저분이 북한에서 실제 아프리카 북한 서기관 출신으로요. 89년도에 탈북하셨는데 고용환 씨라는 분인데 쾌도남마 거기도 나오고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실제로 저 당시 북한이 아프리카 외교에 전념을 할 때 현지 실무자로 아프리카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그 인민들을 위한 홍보 영화인데요. 보시면 이제 황당한 텍스트들이 있죠. 김일성이 외가 쪽 있잖아요.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도 강반석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김일성이 뭐라 그러죠? 김일성의 장인도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북한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평양 왼쪽에 있는 게 진사동 성당이라고요. 예전 평양에 있던 정확히 평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텍스트를 못 읽어서 어쨌든 북한에 있는 성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참야 속죄 성당이라는 게 그 진사동 성당을 따라서 외관을 만든 성당입니다. 안에 이제 성당 벽 천장화를 만수세 창작사 그 예술가들한테 사실은 이게 뭐 통일부 이런 데다가 인가를 안 맞고 그냥 진행을 하셔가지고 신부님께서 약간 문제가 되셨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되게 성공적인 성당을 오픈하셨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또 이런 장소로 저런 그 땅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니까 그네들의 미술품 또 그리고 남한 작가들의 미술품이 함께 설치돼서 우리 남과 북이 이제 화해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그 참회 속죄는 우리가 북한의 몫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네들이 6.25라든가 이제 우리들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생각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참회하고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6.25 때도 또 우리도 많이 죽였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신앙인들조차도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속죄하고 참여하고 북한의 그네들도 참여하고 속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장을 만들자. 그래서 현재 성당이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미완성인 그 파주 그 민족화해센터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전쟁 때까지 사셨던 평양의 메리놀 본부, 메리놀 센터를 모델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비록 남한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는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저희 부모님의 고향에 건물을 짓는 거나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옛날 그 터에 그 모습대로 다시 짓고자 하는 저의 열망도 담겨 있죠.
보시는 게 무슬림 그 사원인데요, 모스크인데요. 세네갈에 이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하고 같이 이렇게 해변가에서 기이한 풍경을 이루고 있죠. 이맘 무슬림 이맘 사께서 이제 설교하는 중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인터뷰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코란에 나온 하나의 구절하고 그분의 설교했던 텍스트들을 좀 따서 지금 제가 갔던 나라들은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 돈을 벌었던 5나라들을 다녔어요.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세네갈, 콩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70년대 이제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외국 경쟁을 할 때 박정희하고 이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외국 경쟁을 할 당시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지어주던 대략 한 9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요. 뭐 영화에서도 언급된 뭐 마다가스카르, 뭐 모잠비크,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영화를 어렵게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돈을 벌었던 나라들에 대한 자료들은 기록 영화로 이제 영화 안에서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94년도 대기근 이후 이제 김정일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그 북한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것들을 푸티지를 섞어서 30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일단은 시립미술관에 가면 이제 이번에는 좀 자막도 잘 안 보였었고 그런데 아카이브랑 또 작은 조각상도 같이 해두셨죠. 좀 전에 봤던 아프리카 르네상스랑 또 다른 게 뭐였죠? 2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미비아 영웅이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물론 저는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소재 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정도부터 이제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진작가로 활동할 때 주로 관심 가졌던 주제가 군사시설물들이었어요. 군사시설물들이 현재 쓰이지 않고 이제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실 그 사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버려진 군사시설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그 군사시설물들 이제 미군 부대까지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버려져 있는 파주의 미군 부대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분단과 냉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좌우 대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북한을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진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단편 영화가 내용이 이제 물레동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물레동이 아시겠지만 그 5.1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5.1 군사 쿠데타 그 참모 회의를 했던 그 육강구 사령부가 물레공원으로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레동 그 박정희 흉상이 있고 그 지하에 그 벙커가 있는데 그 철공단 단지와 그 벙커 그 물레동의 그 흉상, 박정희 흉상, 벙커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부흥시켰던 철산업이 허물어지면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하락세로 가면서 예술가들이 마치 미국 브루클린처럼 들어와서 물레동에서 작업을 뭐 미술 작가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데 대부분 다 무명의 이제 젊은 그런 그 작가 지망생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기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레동의 그런 작가들의 예술가의 얘기를 이제 박정희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단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파리를 가게 되는데 파리에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술관에 1년 동안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있던 중에 그 세네갈의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세네갈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었었고 식민지였었고 아프리카 르네상스 뉴스를 보셨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르네상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수의 창작사에 대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원래 그 박정희 흉상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화 그리고 어떤 독재자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착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 자신들 스스로 이렇게 심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옛날 관심사들이 다시 떠올라서 리서치를 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파리에 있는 케브랑리 미술관하고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죠.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도 실제 군사 독재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또 관심이 있다고 하셨고 그 동상 작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만든 어떤 걸 볼 기회가 없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을 못 가는 상황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착상을 하고 나서부터 실제 제작을 하기까지 기간이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됐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혔는데요. 그것들 먼저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북한의 기념비와 건축물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각 나라마다 북한이 논쟁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되는 이유가 이제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제 북한의 미술을 미술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래요. 북한이 뭘 만들어도 이게 정치적인 걸로 계속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를테면 나미비아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식민지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유일하게 나온 그 백인 그 한 분이 이제 나미비아의 저명한 탐사 기자,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상호 기자 이런 사람 정도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은 이제 엘리트들이 있죠. 건축가들도 있고 그 나라에도 이제 자국의 이제 인력들이 있고 그분들은 대부분 독일이랑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입찰의 기회가 전혀 없이 북한 정부하고 나미비아 정부하고 어떤 이제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커넥션으로
그런 국가 공공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건축가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반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북한이 만든, 그러니까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뭐 건축 전문가분들 이제 뭐 방금 이제 잠깐 앉아 계셨던 안창모 교수님이 사실 건축 전문가신데, 안창모 교수님도 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안창모 교수님처럼 건축 전문가분께서는 이제 건축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뭐 이를테면 사회주의 리얼리즘 건축의 미학, 뭐 태도, 뭐 이를테면 뭐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작품에는 인터뷰가 안 들어와 있고 이제 장편 영화에는 들어갈 예정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그 사회주의 건축의 기본적인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를테면은 거기 나미비아의 건축 큐레이터, 미술 관장, 그리고 혹은 뭐 콩고의 국립 미술 관장, 뭐 각 나라의 이제 관장들을 이제 뭐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리서치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가십 같은 식인 거예요. 이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뭘 만들어도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죠. 저기 그 세네갈에 있는 그 아테파라는 그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청동을 주조하는 기술력은 당연히 세계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건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서 미술적 비평에 대한 걸 들으러 갔는데 미술적 비평이 아니라 북한 건축물과 미술품을 둘러싼 자본들과 가십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안타까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질문이 뭐였지? 말이 장황하게 넘어가는데 제작 기간에 대한 제작 기간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은 그 리서치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인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들이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다큐멘터리 태도인데 그 두 가지 관점을 알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아프리카의 인사들, 아프리카 웹진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이 돼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그런 쪽 있는데 나미비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컨택하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리서처를 따로 고용을 해서 리서치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소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지 방송국보다 BBC나 뭐 프랑스 쪽에서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다고도 일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리서치 같은 경우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 북한 아카이브가 가장 어려웠는데 아프리카 얘기부터 하면 아프리카 아카이브도 어려운 게 아프리카에 이제 가게 되면 각 나라의 국립 그 기록원을 항상 들렸거든요. 들리는데 자료가 잘 없어요. 자료가 뭐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알고 가는데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누가 찍었나 하면 보통 이제 뭐 BBC라든가 뭐 프랑스 F1 뭐 이런 방송국에서 그것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뭐 세네갈이라든가 다른 방송국들이 그걸 다시 쓰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루트를 아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뭐 제 영화에서 아까 그 구쿠라훈드라고 불리는 그 짐바브웨에서는 우리나라 광주 5.18 학살국만큼 엄청난 학살국인데 그 아직도 이제 또 그 독재자가 한마디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권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뭐 그런 나라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제 그 학살국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훈련 기관을 했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조각조각이 있어요. 어떤 연구자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물론 이제 인터넷이랑 전화로 찾은 거지만 결국 이제 캐나다까지 가서 캐나다 CBS라는 방송국에서 그걸 구했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리서치 기간이 2011년 6월 정도에 이제 케브랑이랑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12년 2월에 이제 처음 아프리카로 갈 때까지 리서치가 계속 됐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서치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만큼이나 아프리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북한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자료가 얼마나 쓰기가 어려웠는지, 여기 뭐 통일부 계신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북한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살라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이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계약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방송권에 대한 걸로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여러분 뭐 KBS 파노라마 이런 거 보시면은 북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대부분 뭐 프랑스에 있는 독립 프로덕션에서 만든 것들, 그리고 미국의 영화 감독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한국에서 사가지고 트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 만드냐면요,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죠. 훌륭한 감독들도 있고 방송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방송국에서도 뭐 김정일 2부장인가 그런 것도 괜찮은 거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송국이 접근하는 거랑 저처럼 독립영화 감독들이 접근하는 거랑은 좀 틀려요. 관점 자체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서 어려운 것이 정보를 쓸 수가 없게 거의 폐쇄적인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북한의 기록영화가 상당히 제 생각에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북한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데, 이거에 이제 통 자료, 그러니까 영화의 통 한 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이것도 역시 캐나다에서 구했어요. 이거 방송국이 아니라 캐나다의 어떤 분이 북한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일본에 가면은 왜 조총련계 사람들이 북한 거 책 파는 집 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인가? 서점이? 거기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캐나다에. 그분이 이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화질로 그분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이제 구해서 샀는데, 결정적으로 영화가 제작을 할 수 있게 된 이제 중요한 자료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데도 없고, 북한 자료센터에도 물론 있는데 거기 뭐 북한 자료센터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70년대 당시에 아프리카의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선물 뭐 주고받고 이제 뭐 자기네 프로모션용으로 이제 김일성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지금 자료를, 물론 그것도 제가 샀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북한 자료의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리서치 기간이 더 길었고, 지금도 이제 찾아야 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지금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는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보통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쓸 경우에 1차 자료, 논문 같은 것들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는데, 그런 뭐 책이나 논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따로 진행이 된 건가요? 뭐 어떤 형태의 자료에 중점을 두고 찾았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0년대, 그러니까 비동맹 국가 연합이 결성되면서 아프리카 외국 경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외국 경쟁이 시작될 때에 관계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뭐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유명한 게 그거죠. 봉고차. 가봉 대통령 들어오면서 봉고차 만들어서 이름 가봉의 이마르 봉고 대통령이죠 아마. 그 사람 뭐 이름 따주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북한이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아프리카에 박정희가 건물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가봉에 건물 하나 짓는데 그 건물 이름이 유신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이 돈을 대가지고 그 백화점을 만들어갖고 그 가봉에 이제 가봉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봉 사람들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인 거죠. 거의 컬처 쇼크 같은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건물 거기 이제 백화점 문을 닫고 거기 이제 남아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교민회를 결성해서 살고 계시죠. 옛날 쌍용 직원분들인 건데 잠깐 자꾸 제가 장황하게 있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점을 뒀던 자료. 중점이 뒀던 게 70년대 그런 관계 자료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노동신문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노동신문 70년대 중반의 노동신문들에서 중간에 잠깐 나왔던 것들이 그 노동신문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신문을 북한 자료센터에 가서 이게 원래 센터장님 여기 안 계시죠? 이게 어쨌든 센터장님 도움으로 이게 원래 복사도 안 되나? 근데 하여튼 이거를 좀 이렇게 스캔을 받게 됐어요. 제가 영화에 쓰는 걸로. 그래서 그런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70년대 이제 그 74년도, 5년도 이때 이제 그 노동신문들에서 그 재밌는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유엔에서 북한이 시킨 것처럼 한 번씩 성명을 다 발표해요. 북한이 지지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지지 연설을 다 합니다.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뭐 말리, 뭐 토고, 뭐 나미비아, 뭐 어디 다 있어요. 그게 노동신문에. 신기하게 이제 그 자료들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 얻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이제 고용환 선생님께서 그 아프리카 서기관 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군을 이 땅에서 이제 내보내고 자주적인 평화통일 이룩하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방향대로 이제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지지 연설을 아프리카의 그 당시 이제 독재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흥미로운 자료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좀 같이 하면서 좀 난점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원준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북한학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스들이 다 어딘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웹사이트는 뭐 접속을 하려고 일본이나 베트남에 갔을 때 접속을 뭐 해서 보자 막상 접속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주체 사상 연구소였나요? 뭐였죠? 네,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가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뭐 없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정에서 권원익 선생이 쓰신 책이었죠. 극장국가 뭐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기도 했었는데 미술이나 이미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서 이제 보면서 최원준 작가가 본인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다녀오신 여러 나라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또 모르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간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한테 이런 작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상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던가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만든 동상이 캄팔라에 이제 10여 개가 넘게 있는데 현지 작가나 건축가들은 아무도 왜 자꾸 북한 사람들이 동상을 만드는지 몰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불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북한에서 만들고 하나는 뭐 현지에서 뭔가 컴페티션을 해서 작가가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던가 하는 에피소드들도 쭉 계속 알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시기 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실제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실제 가기 전에 뭔가를 보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게 있었을 거고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개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또 실제로 차이가 났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뭐 NK 데일리 뉴스 같은 데서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그 브리자빌 콩고에서 지어지고 있는 뭐 몇 개의 동상들과 이런 것들을 만수대 창작사에서 홍보용으로 어떻게 만든 일러스트 같은 이제 파일 같은 걸 구해가지고 뉴스 자료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식의 동상들이 세워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기대했던 것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술력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토속적인 어떤 색채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특한 어떤 건축물과 기념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본 이제 영화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보는 건축물들과 기념비들은 아프리카의 색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북한의 전형적인 그 건축 양식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레플리카를 하고 있는 나미비아 영웅릉인데 그 나미비아 영웅릉 같은 경우 흥미로운 게 그 권원익 선생님 책에도 나오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이제 일반 전사자의 묘지가 없다고 하죠. 그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하고 이제 뭐 비교를 좀 하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어쨌든 그 자기네 이제 유명한 그 열사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람들의 묘들만 있고 우리나라는 저기 가면은 대전 국립현충원도 가면 일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위에 가면은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 묘가 이제 따로 있고 어쨌든 그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묘들이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대성산 혁명 열사릉처럼 나미비아에도 그 북한이 디자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전사자의 묘지가 전혀 없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좀 유명한 사람들의 묘들만 상징적으로 있는 되게 이렇게 진짜 이 희생 전쟁 영웅들을 추모하고자 만든 그런 식의 추모 공원이 아니라 이거 그냥 이렇게 나라에 하나쯤 있어야 되니까 일단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근대사 현대사가 이렇게 워낙에 복잡하니까 나라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영웅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상징적인 뭐라고 하죠? 그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나라 도시로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기념비와 그런 영웅릉 현충원, 현충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이제 주로 이제 가서 촬영하시는 건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많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그러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이 넓은 지역에 제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땅이 넓은 나라들은 보면은 좀 이렇게 낮고 넓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미비아 같은 나라는 낮고 넓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심 대부분이 이제 건물들이 2층 정도 높아야 3층 넓고요. 그런 식인데 그 황금색 건물 사진 잠깐 열어주시겠어요? 지금 다 열어서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냥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보츠와나인데요. 보츠와나가 이제 중국 자본도 들어오고 이거 지금 중국 자본이 짓고 있는 거고 그 아프리카 이제 중국이 많이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이제 북한이 만든 보츠와나의 넘기세요. 다음 거. 네. 북한이 만든 이제 삼형세상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도 사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뭔가를 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주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타운 건설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쪽은 막 폐허처럼 허물어져 있고 여기서는 고층 빌딩 막 뼈대만 있어갖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그런 약간 정신없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저 역시 뒤에 좀 건설물 짓고 있는 크레인도 보이죠? 저기 아까 앞에 보신 이제 중국 애들 짓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이건 이제 수주를 받아서 만든 건데요. 사명사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있는데 이 주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뒤에 건물 짓고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과연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 20년 정도 후면 이 도시가 이제 더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완공이 되고 자리 잡으면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중교통도 일단 없고 뭐 큰 빌딩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에 일단 이게 있는 거라서 아까 그 독일 사람이 약간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많이 비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행정 그 공무원들도. 네. 그리고 지금 보는 동상 같은 경우에 이제 논란이 됐던 지점이 있잖아요. 그 몸의 형태라던가. 네. 좀 잘 보여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패트리샤 루문바의 동상인데요.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콩고 국립관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루문바는 초대 총리이고 이제 벨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 거기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안타까운 인물인데 이 사람의 동상을 북한이 만들고 루문바가 이제 굉장히 슬림한 체형인데 배가 나왔다. 그래서 일반인들조차 이제 이 동상을 보면서 비판하는 게 루문바 같지가 않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얼굴을 고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얼굴만 흑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얼굴을 해가지고 얼굴만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로랑 카빌라도 역시 그 지금 바로 전 대통령, 지금 조세 카빌라 대통령이 하고 있죠. 콩고 아들이. 아버지인데 암살당했죠. 그랬더니 무가베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각상을 만들게 해서 카빌라 재단에다가 이걸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카빌라가 이제 암살당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제 생각에는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동상들이 워낙 높이 있고 이래서 실제로 볼 수가 없었는데 이거 이제 눈높이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자세히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정말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청동 주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3용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몸통이 김일성과 뭐 레닌과 이런 사람들의 몸통이고 얼굴만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기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에도 보면은 약간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최고다, 이런 동상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탐사 기자들처럼 비싸기만 하고 뭐 이상하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못 만든다라고 하는데, 최원주 작가가 직접 보니까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본 북한의 기술력은 상당히 그 동상 만드는 기술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런 걸 실제 알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나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뭐 이를테면은 얼마 전에 그 예전 동도 지역에 그 분수대랑 이제 유럽 쪽 가면 분수대 항상 동상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근데 그거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할 인력을 찾다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기술, 그런 조각이라던가 이런 전통들이 그 루마니아 잘 알지 않습니까? 루마니아 차우체스크가 또 김일성하고 가까웠었고, 거기도 역시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 미학이 남아 있는데, 루마니아에조차도 이제는 그거를 보수할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의 만수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만수대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수대를 보수를 했는데, 그 이제 지역 그 미술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아주 대만족을 했다고, 너무나 훌륭한 기술력에 감탄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뭐 진출을 하나 싶기도 하고, 또 뭐 캄보디아의 뭐 3D 미술관을 지금 개장을 했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좀 약간 원래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뭐 입장료 수익의 몇 프로를 뭐 달라는 그런 계약 조건을 뭐 다시 뭐 추가로 해갖고 약간 구설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3D 미술관에 대한 리뷰가 이제 아마 꼭 나오지 않을까, 어디서.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지금 3D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제 것을 보면은 아카이브가 있고, 아카이브에 이제 일종의 북한 만수대 해외 창작사의 동상 카탈로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인민들은 이제 본인의 정부가 해외에서 이렇게 외화벌이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보여드린 70년대 기록 영화를 통해서 김일성의 위대함 같은 것들을 많이 선전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만수대 창작사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등록을 했어요. 건축 회사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삼성건설이 말레이시아에서 건물을 짓듯이 이제는 이제 대놓고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만수대 해외 창작사 아니 해외 개발사죠. 만수대 오버시 프로젝트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실을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 전혀 모르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39호실인가요? 노동당 39호실인가? 그 스위스 뭐 계좌로 들어간다는 뭐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김정일 시절에는 김정일이 좋아하는 뭐 외국 명품 사는 데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뭐 안타까운, 그러니까 뭐 너무 끔찍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외화들이 인민을 위해 써진다면 참 좋겠죠.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가 참 흥미를 끌만한 소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북한의 아프리카에 북한 동산이 있다. 근데 이제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결국 차원준 작가가 짚어내는 부분들은 말씀했다시피 70년대 이제 이러한 지금의 현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 북한이랑 남한이 벌였던 어떤 외교 경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학술대회이긴 하지만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 3개의 채널이 구성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이유 혹은 예술적인 선택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북한을 사실 연구하는 분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그 리서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회 현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장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전담 리서처가 따로 있고요. 원래 저도 그래서 리서처를 고용을 했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제작의 규모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건데, 작품을 하면서 이제 중점을 뒀던 것들은 사실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이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 이제 뭐 2가지.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 주관적인 어떤 태도 같은 것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넣고자 했었고, 미술관에 영화로서 아직 지금 개봉이 된 게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미술 쪽에서 활동을 하니까 미술 전시에서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지금 이거를 이제 틀고 있는 거고, 서울 시립미술관에서도 이걸 틀고 있고, 또 뭐 내년에 이제 뉴욕에 있는 뉴뮤지엄에서도 이걸 틀고, 뭐 텔아비브 미술관, 뭐 몇 개의 해외 미술관에서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술관용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점을 뒀던 거는 그 정보적인 아까 그런 것도 중요함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3개의 화면을 분할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2개로 할까 하다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카이브를 어차피 2가지를 섞어서 쓸 거여서 좌측에는 북한의 아카이브를 주로 넣자, 아니면 아프리카의 과거를 넣고, 오른쪽은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과거 아카이브들을 넣자. 그래서 이런 대칭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스크린을 구성을 하자. 그리고 가운데는 현재적인 화자의 시점들, 인터뷰들의 저거를 넣자. 진술들을 넣자. 이런 식의 관점에서 3개의 화면을 구성을 했던 것이고, 또한 역시 그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편집의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의 실험을 해보자. 미술관에서 틀어지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술관 가면은 미술하는 사람들이 영화 만들어서 아카데미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예 28년 만든 스티브 맥킨도 사실은 유명한 미술 작가고요. 그런데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이 실험하는 것들을 이제 당연히 실험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3채널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한, 근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3채널이니까 사실 30분짜리 영상 안에 90분 내용이 들어간 셈이죠. 그 극장 버전도 따로 이제 만드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극장 버전은 그냥 한 싱글 채널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극장 버전은 이제 당연히 싱글 채널로 해야 돼요.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2월에 아프리카를 다시 들어가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74년도에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기념비를 아프리카 대륙에 만든 곳인데, 그 에티오피아가 한반도하고 관련이 많은 나라예요. 그 참전을 했던 거는 잘 아시겠지만 참전 용사들이 거기서 이제 코리아 빌리지를 그 셀라시오 황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100% 지원군으로 대한민국에 참전을 시키고 나서 너무 혁혁한 공을 이제 취하하고자 코리아 빌리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참전 용사들 살다가 그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로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근데 그 공산주의에 바뀔 때 돈을 댄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쿠바고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연금도 끊기고 장교들은 처형이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그 공산주의 혁명 승리탑을 아디스 아바바에다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 북한이 만들어놓은 기념비고요. 상징적인 기념비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코리아 빌리지가, 그래서 코리아 빌리지가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춘천시와 같이 돈을 대가지고 대한민국 기념비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아디스아바바 2개의 기념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코리아 빌리지의 얘기와 기념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완성을 하고 또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이제 되도록 올해 안에 촬영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뉴욕 뉴미점에서 오픈하는 트리엔날레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몇 개 나라에서 작품을 보여지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어떻게 또 내용이 바뀔지 기대가 되고요. 그 몇 년째 이제 계속 제작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보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북한 자료를 구하는 거나 이런 것에 시간이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좋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희가 30분까지라서 끝내겠는데요. 미술 작가들의 작업이 한 작품으로만 완결되지는 않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랑 또 연결되는 본인의 뭐 다른 작품들도 좀 소개를 하면서 토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니카 마시아스에 대한 작품을 하려고 지금 모니카를 만나고 왔는데 런던에서 그 이제 기니의 이제 독재자인데, 독재자라고 말하면 이제 흥분합니다. 그분이 아버지 독재자 아니라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독재자라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모니카가 이제 소송까지 걸었는데, 김일성의 수양딸이요. 네, 어쨌든 그 모니카 마시아스가 이제 기니 독재자의 딸이었는데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관계가 좋았다 보니까 김일성 독재자들하고 그 모니카하고 이제 형제들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15년 정도를 이제 수양 딸로 김일성 밑에서 평양대학교 다니면서 살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15년 동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맡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니카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남한에 들어와서 여기 압구정동에 살면서 뭐 의류회사 다니면서 뭐 일도 하고 또 뉴욕에 가서 미국이 진짜 그렇게 나쁜 나라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뭐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작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재미있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조선 사람. 한국말을 하시는 거죠. 한국말하고 중요한 건 한국말로 생각을 하신대요.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한국말로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작품을 이제 다음 작품으로 해서 역시 그것도 이제 미술 작품으로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